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삼성중공업은 조선주죠. 그리고 조선주는 최악의 국면을 벗어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 드릴 이야기는 삼성중공업이 아직까지, 그쵸? 시장하고는 약간 좀 무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왜 그렇게 그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요. 근데 그 부분을 체크를 할 때 기술적인 내용을 기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기 때문에, 왜? 실적은 이미 확인이 끝났어요. 그리고 실적보다 기술적인 내용, 즉 가격이 더 빠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적과 그리고 가격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일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해가 안 됐을 때 댓글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 참고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삼성중공업은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자, 요 내용 보세요. 시장은 상승 중입니다. 자, 그렇다는 건 시장에서 조선주 말고 다른 강세 종목이 있다는 거죠. 에코프로. 그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자,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가 강세를 보이면 뭐가 있죠? 포스코 홀딩스. 그쵸? 포스코 퓨처엠. 이쪽이 강세를 보입니다. 자,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오늘 6%대 강세.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고가 70만원. 아니,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에코프로로 보겠습니다. 고가 150만원. 그쵸? 저가 60만원. 그러면 하락폭이 몇 프로입니까? 60% 정도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자,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하락이 나오는 과정에서 시가총액이 줄죠. 시가총액이 줄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주는 만큼 밸류에이션 가치가 올라갑니다. 왜? 2차 전지는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150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프리미엄은 유지 못해도 에코프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인 19조 원 정도는 미래 성장성을 반영했을 때 시장에서 인정을 해줬다. 그렇죠? 근데 반등 폭이 조금 더 빨리 나왔었던 이유는 공매도 금지라는 이벤트 드리븐 효과가 큽니다. 요거 말고는 지금 에코프로를 공략해야 될 이유는 사실상 없다. 사실상 없어요. 단지 시장에 대해서 이제 방어하는 역할 정도는 계속해서 할 거다. 왜? 양극재 수요는, 그쵸? 계속해서 쇼티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정부 정책의 방향이 친환경 쪽에 대한 부분은 공감대가 계속해서 형성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분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요건 여기서 일단락 하도록 하고, 그리고 삼성중공업을 보면 삼성중공업의 악재가 지금 없습니다. 악재가 없어요. 그렇죠.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는 계속되고 있고, 토크는 계속 차 있고, 이익률도 증가를 했는데, 이익률의 증가를 한 기준을 보면요, 과거에 그쵸, 업황이 안 좋았을 때 저가 수주를 받았었던 부분이 인도되면서 발생한 손실을 모두 다 커버해서 실적까지 이렇게, 그쵸,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냈습니다.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 적자를 봤었던 규모가 어마어마했었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 그쵸, 조선주는 실적이 인도될 당시에 가장 크게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인도되고 나서 실적의 피크를 찍었을 때가 주가가 훨씬 더 고가를 찍고 난 한참 뒤예요. 한참 뒤. 자, 그렇다는 건 주가가 먼저 반영을 한다는 거고, 그 뒤에 올라오는 실적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내용을 보여줄 겁니다. 근데 이건 조선주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는 경기 민감주라는 거죠. 경기에 따라서 가격, 즉 선가가 움직이고, 그 선가에 따라서 이익률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 나오는 건 최악의 상황을 거쳐온, 그쵸, 적자 수주를 받았었던 걸 지금 다 커버하고 나서 23년도 들어서는 계속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고 있고, 증권사의 평균 예상치보다 50% 이상 증가된 실적을 보였다는 건, 그쵸, 예상치보다 업황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가 계속되고 있고, 내년이 되잖아요. 초대형 유조선 VLCC 수주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선가에 대한 증가 폭은요, 훨씬 더 커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도크가 다 찼어요. 이미 배를 일단 띄워놓고 건조를 해가는 이 도크가 이미 다 찼다는 겁니다. 그럼 끝이에요. 더 볼 것도 없습니다. 내년엔 실적 더 좋아집니다. 그쵸? 예상 실적 한번 볼게요. 연간 실적 올해 2,300억 예상치고요. 달성할 것 같고, 24년도에 곱하기 2, 그쵸? 25년도에, 그쵸, 곱하기 1.5 정도 되겠네요. 그쵸? 요 정도. 자, 여기까지만 실적은 이해를 하면 되고, 주가는 어떤 상황이냐? 장기 차트를 보잖아요. 아직까지도, 그쵸, 고가까지 올라가려면 3배가 더 올라가야 됩니다. 3배가. 물론 이런 환경을 다시 갈 수 있을지 없을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구간이 있죠. 저가에서 횡보를 받았었던 여기는 일단 돌파가 확정된다.
그런 다음에 이 고가의 매물을 어떻게 소화를 하면서 갈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적이 좋아지는 건 100%고요. 그리고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것도 100%입니다. 100%예요. 이건 그냥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시작점이 신고가 구간이고 그 신고가 구간에서 이제 시세가 그쵸 강하게 한번 나왔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 자, 그럼 이 과정에서 언제 상승할 수 있을까요? 62평의 전환점이 나와야 됩니다. 62평의 전환점은 앞으로 2주 정도의 추가 시간이 더 필요하고요. 이 고가, 그쵸? 대략 한 9,000원 근처 이 고가가 다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면 짧으면 2주, 길면 한 달 정도의 횡보가 예상이 된다. 우리가 여기서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2주 안에 내가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을 잡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하방에서 뭐 계속 횡보를 해요. 그러면 효율이 떨어지겠죠. 왜? 아직까지 시세가 나온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가를 잡지 말라는 겁니다. 단기 보유 전략의 핵심은 저가를 잡지 말고 그리고 정배열 구간을 기다리는 데 있고요. 정배열로 전환하는 초입 구간은 아직까지 길면 한 달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쵸?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안 올라간다는 가정을 하고 한 달 동안에 내가 효율을 높이는 작업을 합시다. 요거 말고는 삼성중공업에서 지금 효율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62평이 떨어져야 주가가 62평을 돌파할 수 있는 부담이 적어지죠. 부담이. 그리고 22평은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두드리면 열린다. 그쵸? 근데 굳이 열 필요가 없는 게 62평도 쭉 떨어질 거예요. 왜? 이제는 하락할 때 발생한 그쵸 주가 적용이 한 달이 지나면 그때부터 반영이 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나서 60일 평균 가격대가 이쪽에다 물리게 되면 22평에 대한 이격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가 62평을 돌파하면서 정배열 바꾸고 여기 직전 고가를 테스트하는 구간까지 올라갈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미 750억의 실적으로 전부 다 희석이 돼 있어요. 이미 9,500원을 갔을 때 주가가 빠졌지만 여기선 시장 때문에 빠진 거고요. 시장 때문에 빠진 이후에 우리가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었을 때는 500원은 예상치에 대한 실적 750억으로 넘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돌파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쉬었다 간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뭐 때문이에요? 한 가지 때문이에요. 한 가지 때문. 매물 소화가 필요하다. 매물 소화가. 딱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매물 소화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2주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격을 잘 잡아야 되고요. 그 가격을 지금 잡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잡는다. 확인하고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떨어졌을 때 정부의 지원을 받습니다. 왜? 고용 때문에 그래요. 조선업 자체가 한국 시장의 고용을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조선주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오션, 대우조선해양에 공적 자금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그쵸?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면 하락하면 뭐가 나빠져요? 실적이 나빠진다. 그쵸? 근데 이미 실적에 대한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도크가 다 찼고 성과 인상기까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굳이 저가를 잡지 말고 효율을 높인 매매를 하자. 그랬을 때 2주 안에만 내가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으면 언제든지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영상에다가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왔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을 기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을 때 뭐라 그랬죠?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러면 신고가 전에는 뭐가 발생할까요? 정배열 구간이 발생을 합니다. 오늘 삼성중공업을 기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건 이 정배열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그리고 나서 신고가를 거쳐서 시세가 빵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5월과 6월 달에 강하게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그것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과정이 삼성중공업만 그럴까요? 에코프로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보세요. 왜 역배열 구간에서는 횡보하고 그쵸? 그리고 나서 고가에서 시세의 속도가 빨라질까요? 빠르고 다시 역배열 진행하고 정배열 바뀌니까 시세의 속도가 쫙 빨라지죠. 어느 정도까지 강해질 수 있다. 요거는 사실상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거 주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예요. 요거는 알기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요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가 아니라 초입을 잡자입니다. 초입을. 그렇죠. 그런 종목들을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500분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쭉 봤을 때 자, 오늘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0월 14일 DI 동일 한번 볼게요. DI 동일. 자, 이 내용을 볼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11월 14일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나간 시간 8시 47분, 8시 48분, 8시 48분. 그렇죠. 이렇게 따라락 나갔다는 건 뭡니까? 준비되어 있던 종목들을 아침에 시가만 동시효과, 그쵸? 예상 가격만 확인해서 바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먼저 사전에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신고가, 그리고 정배열이죠. 그리고 나서 고가 돌파. 그랬을 때 수익 몇 프로? 5%.
5%, 그쵸? 오늘 4.6%대 상승이니까 거의 5% 가까운 수익 구간에 있고요. 그리고 S&T 다이나믹 이것도 한 3% 정도의 수익 구간입니다. 당연히 신고가 달성을 했고요. 그쵸? 그리고 나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쵸? 이 구간 15,000원을 돌파하면 추가적으로 시세가 발생을 하는데 그때는 2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 초입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그쵸? 당일 수익으로 끝내고 다시 재공략을 하는 과정을 거쳤을 때 심리가 안정이 됩니다. 왜? 또 잡을 수 있으니까. 뭘로? 기술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방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종목에 대해서 수익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술적인 내용입니다. 기술을 알아야 내가 계속해서 생산해낼 수 있겠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VT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VT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고가 만들고 쭉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렇죠. 오늘이 공략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수익이 크지 않지만 오늘 매도하고 끝. 한 2% 정도에서 마감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평균 수익은 하루에 한 3% 정도 이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쭉 올려보면 요 모든 내용은 단타로 진행을 하고 제가 장중에 이야기를 드리는 건 그쵸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쭉 보면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뭐 평균 수익을 보면 한 3-4% 정도인데 이런 뭐 젠큐릭스 같은 경우에도요 보면 젠큐릭스 자 요날이죠 11월 10일 지난 금요일인데 요날입니다. 요날 보면 장중에 상한가까지 달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 근데 하루의 수익은 몇 프로? 10%. 그렇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다음 날도 고가 25%까지 잡히죠. 종가까지 계산하더라도 한 10% 정도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하루에 끝내야 됩니다. 하루에 끝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DI 동일도 반복해서 공략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날도 그렇죠. 한 3에서 4% 정도의 수익으로 종가가 나왔기 때문에 마감이 됐다. 그렇죠. 계속해서 단타를 진행했을 때 심리가 안정이 되고요. 이런 부분이 반복되면 수익이 계속 쌓여가는 겁니다. 쌓여가는 거. 그리고 나서 이런 자금으로 삼성중공업을 추가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이제 좋아질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삼성중공업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또는 뭐 단기 매매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심리가 안 잡혀요. 멘탈이 안 잡혀요 하시는 분들은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하시고요. 소통방 입장 방법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 반드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삼성중공업은 이제 시작이다.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매수 구간 잡고 효율 높이자. 이 부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상단의 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면 삼성중공업의 가격적인 전략을 제가 상세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딱 가져가서 공부하시고요. 그대로 반영해서 매매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